이거 완전히 미친 거죠. 대한민국 검찰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오늘. 이 김건희와 최은순 돈 23억을 벌었어. 피해자도 생겼어. 주가 조작을 해서. 그런데 어떻게 불기소 처분을 합니까? 정말로 이거 이 콜검이 완전히 사망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자폭한 거죠. 결국에 이 검사 집단은 해체 수순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제 걱정스러웠던 게 대충 약한 걸로 그냥 묻어 가려고 하면 어떡하나, 약한 걸로 기소를 하면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불기소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야지 특검의 명분도 생기고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여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총대를 맸어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자, 이창수 지검장, 자, 최재훈 반부패 부장, 조상원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무슨 영전을 바라고 저런 짓거리를 하는지 도저히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욕이 나와요. 이자들을 어찌하오리까? 역사에 왜 죄인이 되려고 하셨나요? 왜 죄인이 되셨나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검사 집단을 사망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세 사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이 김건희가 작전 세력의 시세 조정 행위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단순한 전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거 미친 겁니다. 이 고의로 볼 수 있는,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23억을 버는데 지가 몰랐냐고. 이게 심지어 이 통화 녹취록에 보면은 이 주가 조작 일당들이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매수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 증권사 직원들이 김건희한테 확인 전화를 해. 이 매수 주문 하려는데 맞냐고 확인을 한다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그분한테 전화 왔나요? 이런 통화까지 있어요. 이거 감춘다고 감출 문제가 아니라니까. 김건희가 주문을 안 한 게 아니라 직접 다 주문을 했다고 작당하고, 이 삼각관계죠. 주가 조작 일당이 증권사에 통화를 해서 전화를 하고 다시 주문을 넣으면 이 증권사 직원이 이 김건희한테 다시 확인 전화까지 했다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그분한테 전화 왔나요? 이런 통화까지 있어요.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 심지어 판례는 이런 판례까지도 있어요.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가 조작 일당과 친한데 갑자기 대량의 주문이 들어와, 이 계좌에서. 그런 경우에도 주가 조작으로 봤어요. 그런 판례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니까. 유추해서 추정이 가능하면 고의가 되는 거예요. 23억을 벌었는데 계좌가 활용 당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거. 무조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발표 장면 한번 볼게요. 자, 조상원 차장검사, 3차장 검사.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원 검사.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주범 권모 씨 등 9명을 구공판 기소하고 6명을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 이하 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 일부가 시세조정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기소 이후 이 법원에서도 다 판단한 거죠. 어떻게 시세 조정이 활용됐다고. 주범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는지를 수사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그리고 권모 씨 등 시세조정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선변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의자의 모친 최모 씨, 콜검 조사했죠. 이모 씨 등 시세조정 주범들,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조사하며 기존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정 가담 혐의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 주범 권모 씨가 이모 씨, 김모 씨 등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정 범행을 진행하면서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수급 계좌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투자해온
피의자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하였고 활용 당했다는 얘기죠. 최은순 김건희는 피의자는 얘기는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권모 씨를 믿고 김건희는 몰랐다. 기대하며 권모 씨의 소개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활용 당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수사를 예. 통해 확인된 미친 증거 소리입니다, 관계 및 이게. 관련 법리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공모 증거가 없다.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예, 고의가 계좌 관리를 없다.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팀은 피의자의 모친 최모 씨 등 계좌주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최은순도 최모 씨 등의 경우 권모 씨의 소개 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모 씨 등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자, 최모 씨 등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불입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최은순도 무혐의, 김건희도 무혐의 했다는 얘기. 계좌가 활용만 당했다라는 얘기죠.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장난짓거리입니다. 권오수 일당이 주가 주장을 하는데 그냥 계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다. 몰랐다라는 얘기인데 이 고의라는 것이 확정적 고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검사 집단들이. 이 윤석열 정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제 무너져 가고 있어요. 너희들 이제 끝났어. 완전히 미쳤어요. 미친 것들입니다. 정신 나간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이 세 명의 검사가 나선 거예요. 세 명의 검사가. 자, 수사심의위원회에 연락하니까 이거 기소하라고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겁나니까 이 레드팀을 구성했답니다. 검찰 내. 검사 이 찬성하는 사람들만 불러 모은 거야. 지들끼리. 그래서 지들끼리 회의에서 논거를 마련해서 이게 세 사람이 대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이 될 것이고 분명히 그 응당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응당의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자, 명태균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일부터 문자 녹취 순서대로 계속해서 올린다. 문자 녹취 순서대로 계속 올리겠다. 추가 폭로하겠다. 매일매일 폭로하겠다. 언제까지? 김재원이 사과할 때까지 공개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재원이 진짜 웃긴 인간입니다. 깨갱하고 물러났어요. 비공개회의에서 김재원 최고, 명태균 인질극 벌이는데 자극하지 말자. 인질이 누구야? 윤석열 김건희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인질 구출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자극하면 안 돼. 카톡 다 공개해버렸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카톡 공개해버리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극하지 말자라고 깨갱하면서 물러나요. 정말로 비겁한 인간이죠. 자신 있으면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을 겨냥해서 사냥집의 개, 애완견이 아니라 사냥집 전전하며 얻어먹는 개, 여론조사 해주겠다, 구걸. 이렇게 심하게 깠어요. 까니까, 이 명태균이가 김건희와 나눴던 카톡 내용을 확 공개해버렸죠. 선생님 하면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아예 애걸구걸 복구하는 그런 내용. 자, 윤석열 지 남편을 확 까버렸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 마냥 하면서 그걸 공개를 해버리니까 김재원이 자, 내부적으로 경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대통령실하고 조율이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견이 나오죠. 인질극하지 말고 자극하지 말자. 완전히 개웃깁니다. 김재원 최고.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입니다. 본인이 정무수석할 때 모든 걸 검찰에서 털어놨나 봐요. 본인은 무혐의 받고 이 박근혜만 기소됐죠. 그리고 대통령직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김재원이 다시 부안해서 저런 짓거리를 합니다. 자, 이 오빠 김건희가 카톡에서 오빠라고 하니까 이 오빠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윤석열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희한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이 오빠는 김준호 친오빠야. 그런 해명을 내놔요. 거기에 대해서 이 명태균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정리해줘요. 한 방에 정리해줘 버립니다. 보세요. 분명히 윤석열이라고 얘기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 친구하고 내하고 정치적인 걸 논할 그게 돼요? 자, 두 번을 만났다고 해요. 보니까 두 번 만났는데 김건희 오빠라는 사람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정치적인 걸 논할 그게 돼요? 당연히 윤석열이지. 그 얘기죠. 친오빠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친오빠는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나하고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친오빠 김진호는. 했습니다. 네. 김영 아 진짜 대통령이에요? 맞아. 네 같은 오빠한테 하겠니? 둘이 돌아가.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대통령이에요 하니까 맞아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너 같은 오빠한테 하겠니? 스토리도 봐라.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빤한 거짓말을 대통령실이 한다니까 정말로 이거 못돼 처먹은 정권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이 국민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런 정권은 존속의 이유가 없어요. 당장 쫓겨나야 되지. 내가 나중에 대통령 나는 걸 공적으로 내가 보여줄게. 체리 따봉 막 나오고 난리 나는 거 보여줄게. 체리 따봉. 이게 그럼 대통령실이 또 그래요. 이거 사적 대화인데 뭔 상관이야 하니까 그럼 공적 대화는 보여줄게. 체리 따봉도 나오고 나온 걸 아마 체리 따봉 윤석열이가 나한테 잘했다고 40개 50개를 보내줬대요. 아마 체리 4-50개만 한 소리다가. 오빠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 됐어? 내가 그 김건희 오빠하고 토론했겠냐? 의논했겠냐? 내가 김건희 오빠 김준호하고 토론하고 의논했겠냐? 당연히 대통령이지. 이거 참 대통령실을 한심합니다. 이 진중권이도 한마디 합니다. 진중권이도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오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봤다. 진중권이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있었나 봐요. 과거에 그네랑 봤을 때 내가 같이 있었을 때 오빠라는 표현을 쓴 걸로 기억한다. 이준석도 그러고 이 진중권이도 그럽니다. 진중권이도 그러고 서울대 소대에서도 오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로 보여요. 거기서도 오빠 그러죠. 아무것도 몰라.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자, 하여튼 간에 빤한 거짓말하는 대통령실 미친 겁니다. 미친 거. 여세를 몰아서 이 한동훈이 지금 부산과 강화 군수 부산에서 구청장 선거 이겼죠. 이겨서 지금 듬뿍 그냥 뿜이 올랐어요. 한껏 올랐습니다. 이 쫓겨날 판이었다가 기사회생한 한동훈이가 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자, 이 김건희에 대해서 단단히 벼누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국민적 관심도도 받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해요. 자, 열심히 싸워야 되죠.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해라. 7상시, 10상시를 몰아내라. 대통령실에 그 얘기입니다. 김건희 라인 쫓아내라는 얘기야. 한동훈이. 첫째.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반드시 김건희 라인 쫓아내라. 10상시.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자, 김건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해라. 그럴 때입니다. 보세요. 두 번째.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모든 합니다. 일체 행동을 중단해라. 대외 활동. 셋째, 대통령 놀이 고만해라.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 의혹을 해명을 해라. 그냥 덮지 말고 의혹을 해명하고 해라. 의혹을 해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품백.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일체 활동을 중지하고 인적 쇄신 7상시 몰아내라. 한동훈. 자, 한동훈 응원합니다. 열심히 해요. 내가 하다 한동훈도 응원하네요. 자, 민주 내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명태균 의혹등 수사 대상이 13개로 확대됐다라는 얘기. 자, 얼마나 죄가 많으면 13개입니까? 이번에 특검하고 또 안 되면 그 상설 특검으로 아마 갈 겁니다. 13개 쪼개가지고 13개로 13개 법안을 낼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 동의가 필요 없죠. 대통령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재의결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안건만 통과시키면 되는 그건 13개. 결국에 김건희는 죽게 돼 있다. 자, 윤석열이 임명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돌파할 방법들이 있어요. 자, 김용민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역시 김건희 특별법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윤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검사를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화이팅! 반드시 처벌해야죠. 김민석 최고 한번 보세요. 하겠습니다.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자, 세다. 김건희 계좌 캐. 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 세월을 여왕조사 한 차례로 여왕이야, 여왕. 한 검찰이 계좌 사용 48회,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 핵심 주범인 이종호와도 40번이나 연락했어요. 그런데 뭐가 고의가 없어. 당연히 있지. 옛날부터 비피 빼밀리라니까 주가 조작. 총책이 누굽니까? 이종호 아닙니까? 이종호가 언제부터 알았어요? 결혼 전부터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락을 안 했겠어요? 당연하지. 시세 차익 23억, 미친 검찰입니다. 공범 유죄 등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불기소했습니다. 오빠, 김건희는 뭘 해도 결백합니다. 검찰, 수고 많았습니다.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 보호에 애쓰셨습니다. 혹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습니다.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걸 깜빡했습니다. 어떤 주변 범죄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조차 어려운 백지천사 피의자들은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변론 요지까지 써줍니다. 합당한 검찰 조치를 요구하다 여사는 숨고 몇 명 자르는 눈속임으로 목표 조정한 한동훈 대표의 말 기술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십시오.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습니다. 탄핵하겠다.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이창수 중앙지검장,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 국조의 국민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자, 화이팅!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응징을 해야 돼요. 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배가 아팠던지 이 보수 이 미친 것들이 일부 미친 것들 같아요 보니까. 자, 스웨덴 할리먼을 규탄한다. 외국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한 작가 노벨상에 대한민국 적화 부역 스웨덴 할리먼을 규탄한다라고 이 노벨 문학상 반대 시위를 합니다. 완전히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김규나 작가, 이 신랄하게 한강 작가를 비판했죠. 할리먼의 저런 심사평은 한국의 역사를 뭣도 모르는 것이고 출판사 로비에 놀아났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출판사 로비에 놀아나서 한강 작가한테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강 작가의 발톱에 때만치도 못한 인간들이 나서서 이런 폄훼하는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다 잡아다가 이것들 다 잡아다가 일본어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참 미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런 작자들이 나서서 설치해야 되나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반대한다며 이곳에 몰려가서 할리먼 규탄 시위까지 한다. 스웨덴의 할리먼까지 노벨 평화상을 주는 기관까지 몰려가서 탄핵 시위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메시지 한번 보세요. 미국 한국 정부 향해 대선 전까지 자제하라 당부. 급격히 악화된 남북 관계에 부담을 느꼈나.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때까지 자극하지 마. 자, 풍선 날려서 자꾸 자극하고 확성기 방송하고 야, 무인기 띄워가지고 북한 평양까지 무인기 보내면 어떡해. 제가 봐서는 분명히 윤석열이 보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무인기 보내서 삐라 뿌리고 평양까지 민간단체가 평양까지 가는 무인기 보낼 수 있겠어요? 그저 기술 가지고 가서 삐라 뿌리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정권의 핵심부 대통령이 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미친 겁니다. 오죽하면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한국 향해서 대선 전까지는 자제하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제하라. 이런 당부까지 합니까? 완전히 미친 집단이죠. 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정말로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전쟁 급기야는 전쟁 위기까지 내몰립니다. 지 만원 하나 지키겠다고 전쟁 위기까지 몰고 있어요. 자, 삐라도 뿌리고 풍선도 막 날려보내고 확성기 방송하면서 전쟁의 전쟁 광처럼 미쳐 날뜁니다. 집안에 술집 여자 하나 들어와도 완전히 정신 나간 술집 여자죠. 나라가 망합니다.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